이혜정입니다. 오늘은 제 블로그에 쓴 글 중에 논어를 통한 내 삶의 고찰, 수기치인 독서 학습의 이유 라는 글을 가지고 해요. 제가 최근에 놀면서 배우는 심리학이라는 유튜브를 통해서 대화나 관계에 대한 공부를 좀 했습니다. 당연히 부족하고요. 공부는 끝이 없는 거고요. 하지만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은 더 나아가고 더 성숙해지는 그런 과정이라면 항상 부족하다 계속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발전하는 나에게 칭찬과 그런 격려를 해주시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자, 독서 학습의 이유, 논어를 통한 내 삶의 고찰 이렇게 했지만 최근에 본 영상에서 이런 제목이 있어요. 뭐냐면 이런 사람 곁에 두어라. 네. 이런 사람은 멀리 떨어져라. 그런 거거든요. 이런 관계는 단호히 지세요. 저는 오히려 이런 사람을 보면은 곁에 두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같이 일을 하고 같은 어떤 멤버가 되고, 네, 노력을 해서라도 멤버가 돼야겠죠. 뭐냐면 논어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논어의 첫 장은 그 학습이라는 공부라는 걸로 시작을 하고요. 배우라 학습으로 시작을 하고요. 마지막 장은 삼부지라 그래서 천명, 예, 그리고 말씀원, 말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마무리가 된다고 합니다. 저도 지금 현재 논어를 원서나 이런 걸로 보는 건 아니고요. 이거를 쉽게 읽는 그런 책들로 보고 있습니다. 자, 책을 읽을수록 눈만 높아지나 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눈이 높아지죠. 그만큼 제 눈이 높아지니까 결국에는 제 주변에 저도 좋은 사람들이랑 교제를 하게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도 읽으렵니다. 제대로 읽고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렵니다. 자, 무릇 지지자 불려 호지자, 호지자 불려 락지자는 아니더라도 일이관지하며 춤과 서를 아는 인을 베풀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교원 영색하지 않는 사람을 곁에 두고 그런 사람들을 알아보는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기치인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이렇게 앞부분을 읽고 여러 가지 이제 제 주변에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 그런 것들 경험과 비춰봤을 때 공자가 면접관으로 만약에 왔다 하면 저는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이냐면 이런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공자가 만약에 면접관으로 왔다 하면 당신은 지금 이 분야를 배우러 왔습니다. 즉 알려고 왔습니다. 아는 사람은 뭐라 그랬죠? 좋아하는 사람은 꼭 이길 필요는 아니지만 여기서 이긴다라는 거는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배웠고 조금 더 그 알의 깊이가 깊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막 시작하려는 사람, 아는 거라고 보면 막 시작하려는 사람이 오히려 경거망동하는 경우가 많죠. 깊이 있게 계속 파야 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팔 때에 좋아하고 그 좋아함을 즐기고 나누고 공유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즐기는 경지까지도 가는 거거든요. 제가 운동으로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운동이 모르는 운동을 많이 배우잖아요. 배우지 않는 거는 아직 알기 전이에요. 배우는 운동, 이제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20대 때, 그러니까 어렸을 때 부모님이랑 스키장을 가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스키 캠프나 그런 데를 많이 떠나는데, 그때 제가 그런 거를, 제가 이제 여기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지금은 혼자 제가 또 갈 수 있는 그런 경지, 즐기는 경지에 저는 다다랐는데요. 처음에 이 스노우보드를 배울 때는 그랬습니다. 주변에 이제 아는 사람들 쫓아다니고, 이런 프로그램도 참여도 하고, 동호회도 활동하고, 돈이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돈과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요즘은 근데 이제
그 배움을 뭐 유튜브라든지 다양한 무료 강의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그런 강의의 영역을 돈을 비용을 세이브는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코칭을 옆에서 누군가가 붙어서 코칭을 해주면은 더 빠르게 성장을 할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당시 때 이제 알기 시작했죠. 그리고 좋아했어요. 좋아하니까 엎어지고 넘어지고 깨져도 저는 계속 갔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요, 즐기는 수준까지 저는 통달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뭐든지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시간과 노력. 즐기는 수준까지 가는 그 쾌감과 그 희열이 엄청 크죠. 이 수준까지 가기 위해서 시간과 돈도 들어가죠. 제가 스키장을 운영하진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투자는 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잠시 운동에 비유를 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만큼 아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은 이길 수 없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은 이길 수 없다는 말이 거기에서 그치지 말고 더 깊이 있게 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절대 어떻게 보면 혼자서 갈 수도 있지만요. 혼자서 물론 가는 것도 좋지만 내가 어떤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좋은 공동체를 같이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내 옆에 꼭 두었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이냐면 이 노노에서 저도 답을 찾게 되는데요. 막 아는 단계에 있는 사람은 좋아하는 수준에 도달한 자보다 부족한 것은 사실이며 좋아하는 수준의 사람도 즐기는 수준까지 도달한 자보다는 부족하기에 우리는 어느 분야에서 전문가의 경지까지 간다는 것은 즐기는 수준까지 가는 것을 말한다. 즉 그 수준까지는 배우고 내 것으로 만들어 숙달의 경지까지 이르게 도와주면 된다. 이는 학습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로 관통한다는 뜻이거든요. 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로 깨뚫고 있는 이런 일이간제할 수 있는 사람을 곁에 저는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멀리 보지 못하면 지금의 리더가 말하는 그 뜻을 알아들을 수가 없거든요. 저는 종종 리더들이 강하게 얘기를 해도요, 그거에 대해서 감정적이나 이런 걸로 기분은 잠깐 언짢을 수는 있어요. 근데 배워야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그런 부분도 감내를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요, 깊이를 있게 생각하는 사람은 리더가 하는 말의 꼬리를 가지고 막 그걸로 판단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왜 저 말을 했을까에 대해서 오히려 그 의도를 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바둑은 저는 잘은 못 두지만 바둑도 결국에는 이 한 수 한 수가 바로 눈앞의 것을 보고 두는 게 아니잖아요. 큰 그림을 보고 두는 거죠. 저는 적어도 그 미래를 깨뚫고 지금의 수를 놓을 수 있는 용기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자기의 주관도 있어야 되고요. 다른 사람이 일로 간다고 해서 나도 일로 가야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우르르 절로 간다 해도 내가 일로 가야 한다고 하면 나는 꿋꿋이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용기죠. 그리고 충과 서에서 충이 저는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충성이 필요한 사람 말이다. 여기에서 인은 사람 인이 아니라 사람 인자에다가 두 이자가 모여서 어질인이라고 우리가 하죠. 인은 모름지기, 수기치인, 수양을 하는 거거든요. 나의 몸을 수양한 뒤 인으로 다스리는 거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수기치인을 통해서 가능하다. 나의 수양이 먼저 되지 않으면요, 1년, 2년, 3년, 4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오히려 그런 분들은 발전을 더는 못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처음에 의도를 하고 목표를 가지고 들어왔으면 정말 힘들더라도 나를 깎아내면서 나의 그 안 좋았던 습관들, 버릇들, 내가 목표로 했던 것들 이룰 때까지 노력을 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저는 수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도 얘기하는데 거의 성인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어려운 거죠. 그리고 가장 주의해야 할 사람은 교원, 말만 번지르르 하고 영색, 간사한 표정으로 얼굴색을 꾸미는 사람인 것 같다. 저라면 아무리 급해도 교원 영색한 사람들을 제가 면접관이라면 뽑지 않을 것 같습니다. 탈락한 이유요? 자신을 들여다보라라고 말을 해서 오히려 그렇게 말을 했을 때 화를 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아직도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수기치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당신은 지금 이 분야를 배우러 왔죠. 꼭 잘 익혀서 좋아하게 됐으면 좋겠고요. 즐기는 수준까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인내하셔야 되고요. 단 교원 영색하지 말아야 되며 그 사이에 충과 서로 배려도 해야 되고요. 용서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충과 서를 공동체 속에서 실천하며 나를 갈고 닦아 수기치인 주변을 밝히는 인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체인지 라이프라는 2019년도 제가 이제 최지은 저자를 처음 알게 되고 블로그를 통해서 저는 그때 무슨 이런 독서 모임 이런 걸 운영하지도 않았었어요. 그런데 무언가 저도 이 저자분을 위한 강연회를 내가 한번 모셔봐야겠다라는 욕심이 있었고, 그래서 메일을 보냈는데 정말 겸손하게 답변이 왔고, 그런 부분에서 계속 마음이 동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제가 가지고 있던 어떤 그런 것들을,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이런 체인지 라이프라는 습관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도 저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1년 정도 가지면서 그 뒤로 제가 이렇게 더 발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은데, 이번에 이렇게 좋은 기회에 독서경영전략학과 독서 대통령 교수님을 모시고 강연회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좋은 분들이라고 감히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두 분이 공통점이 이 1이 간지를 언급을 했어요.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네, 1이 간지, 깨뚫는 힘. 그게 결국엔 어떤 10년, 20년 후를 바라보고 지금의 수를 둔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제가 이제 유튜브 강의를 하기는 했지만
유튜브 CEO까지 관심을 가진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유튜브 사용 방법이나 어떤 운영 방법, 운영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이런 거에 관심 가졌지. CEO를 몰라도 유튜브를 운영을 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근데 더 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옛날에 싸이월 땡을 운영을 하다가 싸이월 땡이 이렇게 서비스를 종료를 했잖아요. 그럼 거기에 들어간 나의 시간과 노력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아쉽잖아요. 성장하는 이런 플랫폼을 결국에는 선택을 해서 우리의 노력이 지금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인데 유튜브가 과연 성장할 플랫폼인가 망할 플랫폼인가를 보려면 그 운영자를 당연히 볼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서 거기에 컨텐츠를 올리는데 그 컨텐츠들이 활용이 계속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구글 창업을 세르게이 브린과 레리 페이지가 수잔 워치스키가 캘리포니아에 대출을 끌어당겨가지고 이제 집을 사게 되고 그 차고를 한 1,700불인가 월세를 주고 스탠포드 대학생 2명에게 빌려줬다고 합니다. 그 당시 때 이제 코딩에도 관심이 많았고 인텔에 입사해서 인텔 우리 유명하죠. 인텔 코어 인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i7 i5 i7 그죠? 입사해서 일하던 시절이었대요. 그 당시 때 이제 검색 페이지 구글이 나오게 됐고 자신이 이제 구글을 너무 잘 이용하는데 구글로 이직을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구글 검색 엔진에 매료된 거죠. 그러니까 구글 검색 엔진 전도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구글의 16번째 직원이 됐다고 합니다. 그 당시 때 이제 마케팅 부서에서 일을 했다고 해요. 근데 2014년에 유튜브 CEO가 되면서 약 한 15년 만에 유튜브 CEO 자리에 오르고 유튜브는 2006년에 한 1999년 한 2000년 생각하시면 돼요. 99년에 구글이 창업이 되고 2006년 이 당시 때 수잔 워치스키는 구글 동영상 서비스를 이제 운영을 하던 역할을 맡았다고 해요. 근데 자신의 그 더 잘 나가는 유튜브 하지만 유튜브는 그 당시 때 비영리에 적자를 내던 그런 작은 웹사이트에 불과했다고 해요. 2005년도에 시작이 돼서 2월달, 4월달에 시작이 됐고 유튜브도 그런 작은 회사였던 거죠. 그렇지만 그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유튜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빠져 있는 거를 보고 유튜브를 약 1조 9천억 원의 인수를 제안을 했습니다. 이때 구글의 CEO에게 이 동영상은 유튜브를 우리가 인수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다라고 해요. 설득을 해서 인수를 했고 한 2020년 19년에 약 200조 원의 가치 즉 100배 성장을 이루게 된 1등 공신이 됐습니다. 그 사이에 구글 애드센스라는 수익을 쉐어하는 창작자들에게 그만큼 광고 수익을 쉐어를 한 거예요. 유튜브 CEO가 2014년도에 되면서 지금 2019년도에 100배 성장한 약 200조 원의 가치로 성장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수잔 워치스키가 16번째 구글 직원으로 들어와서 그 구글의 미래 그리고 구글에서의 그런 어떤 수익 구조를 개선을 하는 1등 공신이 되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독서경영전략학과 2기에 저는 입학을 했고요. 교수님의 열정과 미래 비전을 독서라는 그런 독서경영이라는 그런 미래 비전을 보았기 때문에 16번째라고 저는 저를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도 그렇고요. 수잔 워치스키처럼 16번째 이혜정 독서경영전략학과 16번째 저의 미래도 저는 기대가 됩니다. 불과 15년 만에 100배 성장, 1000배 성장, 10,000배 성장
목표를 얼마든지 우리 선생님들도 가져보실 수 있고요. 구글의 16번째 직원이 유튜브 CEO가 되기까지 얼마나 구글을 아끼고 같이 했는지, 그 기간 동안은 힘든 것도 있을 거고, 동고동락, 서로가 서로를 핥히고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서로의 의도를 파악하고 더 많은 노력을 하고 내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고민, 그러기 위해서 나를 더 갈고 닦고 리더를 돕고, 그런 공동체 의식, 춤과 설을 바탕으로 하는 공동체 의식이 진정한 인에 이르는 길을 밝혀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